네, 안녕하세요. 08도사입니다. 네,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, 극처지상입니다. 극처지상. 극부지상이 나올 뻔했네. 극처지상. 극부지상은 저번에 그 과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. 저 남편을 못 극하게 하는 그런 마누라 관상 했고, 이번엔 그 반대에, 그래서 극처지상입니다. 극처지상이라는 건 뭐 한마디로 와이프한테 좀 해로운 관상이죠. 와이프한테 해로운 관상. 이런 관상이면은 물론 뭐 와이프한테도 해롭지만은 이런 분들은 자식도 잘 안 돼요. 실은 자식도 잘 안 됩니다. 예. 극부지상도 마찬가지예요. 과부상도 보면은 물론 뭐 자식분이 잘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보통 진짜 완전 극부지상이다 그러면은 그 남편과 자식을 모두 극해요. 모두 해롭게 되죠. 잘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걸 수도 있는 거고, 좀 그런 게 있어요. 운명적인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철학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,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앞둔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분들 아니면은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우리 자식을 이제 뭐 출가를 시켜야 되고 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좀 요 강의를 뭐잘 들어보시고 자기 것을 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처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처지상 뭐 첫 번째 뭐 눈, 코, 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눈, 그 당연히 뭐 극처지상은 좋은 눈이 아니겠죠.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극처지상의 눈들을 보면은 좀 약간 폭력적이고 그리고 좀 바람기가 많고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를 막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. 눈이 뭐 300안 400안 뭐 안 좋죠. 안 좋은데 어떻게 생긴 눈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이렇게 드러나. 이런 그 보통 뭐 300안 400안이라고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보통 눈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신자위가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보통 좌우로. 300안이라는 거는 위나 아래 좌우 그래서 뭐 세 군데가 하얗게 뜬다는 거야. 그러니까 눈동자가 한마디로 좀 떠 보인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400안이라는 거는 이 사방이 다 뜬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 400안은 없어요. 400안 진짜 400안 본 적 있으세요? 평소에 눈을 보통 이렇게 눈을 뜨고 다니면은 저는 신자위가 이렇게 두 개 보이잖아요. 약간 크게 떠도. 보통 이렇게 뭐 눈동자가 이래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. 400안. 없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전 한 번 봤긴 봤어요. 저는 실제로 봤는데 예전에 그 동인천 지하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 눈이 한쪽 눈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분 좀 운명이 좀 안 좋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눈보다도 약간 이 신자위가 많이 드러나는 눈이 있어요. 깡패들 만약에 뭐 승질나고 그러면 눈 막 이렇게 막 부릅뜨잖아요.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런 식으로 눈을 부릅뜨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. 실은 이런 사람들은 마누라 패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좀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. 그렇게 요렇게 그러고 요 신자위가 요 위 아래 이런 쪽으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마치 눈을 보면 화가 난 듯해요. 어? 이런 식으로 눈이 약간 화가 난 듯한 그러면서 이렇게 눈동자가 많이 드러난 사람들은 좀 와이프한테 좀 해로울 수가 있죠. 마음을 팹니다. 이런 사람들은 승질나면은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극처지상이라고 볼 수 있죠. 이런 눈. 그
누구더라? 이름 말씀드리긴 못한데 그 문화평론가라고 해야 되나? 어떤 그 여자분인데 뭐 날 추울 때 막 비키니 입고 막 어디서 막 라운드 거처럼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는 그랬던 분이 있어요. 예.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셨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그 남편분이 뭐좀 폭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근데 그 남편분 눈이 약간 이런 끼가 있더라고.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 전에 이거 좀 결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는데 결국에 그런 뭐 폭행건으로 이혼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남편분도 뭐 법적인 뭐 그런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분도 실은 그런 분들이 실은 종교를 갖고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실은 좀 배워야 돼요. 그런 분들이. 안 그러면 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내 눈이 내 눈깔이 약간 이런 눈이다. 화나는 눈이다. 그런 눈이면은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뭐좀 절에 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절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 마음의 수양을 할 필요가 있죠. 안 그러면 이게 본인 운명이 안 좋습니다. 결국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눈, 약간 눈동자가 드러난 눈, 이런 사람들은 그 눈동자가 드러난 반면에 좀 약간 화난 듯한 그런 눈은 좀 약간 피해야 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눈에 그 처척궁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눈에 이것도 약간 안 좋게 그려야 되겠다.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눈도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눈에 이 처척궁이 좀 심함한 사람들이 있어요. 심함한 사람들. 이 저쪽궁이 시커멓다든지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눈에 이렇게 주름이 젊어서부터 눈에 주름이 이렇게 눈 끝에 잔주름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극처지상이에요. 이런 관상이. 배우자가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만약에 이러면은 저는 좀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. 네, 좀 피하라고. 안 그러면은 본인한테 좀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. 실은 이런 분들이 마누라 잡아먹어요. 잘못하면은. 예, 그래서 조심해야죠. 그리고 이런 주름보다도 특히 여기 기색이 좀 굉장히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. 까맣고 움푹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좀 결혼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만약 제뭐 사촌 여동생이라든지 친 여동생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은 저 아마 반대할 것 같아요. 이런 사람들은 또 바람기도 있어요. 바람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조금 극처지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강한 거죠, 이게 좀. 약간. 눈가에 잔주름이 있고. 그리고 뭐 저번에 또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침문이라는 거는 바늘이 매달아 놓은 듯한 그런 주름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 현침문이 인당에 여기가 인당이잖아요. 인당에 이렇게 꽂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도 이분도 극처지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남녀 모두 이렇습니다. 여자가 만약 현침문이 있으면은 이것도 남자한테 굉장히 해로워요. 만약에 인당에 이렇게 주름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약간 극처지상의 하나예요. 그리고 이 현침문이 이 처첩에 꽂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. 이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꽂히시는데 뭐 6, 70 뭐 넘으셔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주름이 있다 이거는 100%입니다. 100%. 100%라고 봐도 돼요. 이런 분들은 일찍이 마누라를 여의고 혼자서 좀 고단하게 사실 운명이에요. 굳이 이런 사람이랑 뭐 결혼할 필요 있겠습니까? 얼마나 피해야 되겠죠. 이런 관상이 극처지상이라고 할 수 있고
이 어미의 서척궁 부분, 어미라고 그랬잖아요. 어미 반문에 제가 예전에 마이 상법인가 어디 뭐 관상서에서 봤는데 요거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. 그 당나라 때 어느 관리가 여기 끝이 갑자기 까매진 관리가 있었다 그래요. 관상책에 나온 얘기인데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눈끝이 까만 그런 기색이 떴는데 이 당나라 그 관리가 조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. 예,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첩이 있을 정도면 아무래도 좀 고위 관료였나 봐요. 예. 그 첩을 매질을 한 거예요. 뭐 첩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누명을 썼다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은 매질을 했는데 이 첩이 억울해서 그랬는지 우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. 이 첩이. 근데 이 관료의 눈빛이 이렇게 뭐 심함한 그런 기색이 떴다고 하더라고요. 눈끝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색이 뜨면은 그런 일이 처첩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예, 그래서 그 첩이 만약에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까? 예. 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은 뭐 의금부 같은 데서 이 관리를 불러들여가지고 뭐 취조도 하고 그랬겠죠. 예. 그러면서 그 관리가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다.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배우자를 볼 때는 또 12궁 강의했잖아요. 예. 그래서 첫첩구 눈끝을 잘 살펴야 된다. 예. 눈끝을 잘 살펴야 된다 여기. 예. 물론 심성이 좀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뭐 매너도 좋고 인간됨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여기가 움푹 이렇게 패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색도 안 좋고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제가 여쭙지는 않았어요. 네. 와이프분 뭐 지금 잘 계시냐고 여쭙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분이 좀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죠. 고요. 다음은 뭐 말씀드릴까 이제 눈, 코는 제가 배우자복이라고 그랬잖아요. 코가 좀 많이 깨지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배우자복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코가 약간 메마르고 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드러나고 아니면 코끝이 만약에 좀 날카롭다든지 이런 코가 매부리 코잖아요. 이런 코가. 이런 모양이 이런 코 끝이 이렇게 매부리처럼 쳐져 있는 코. 이런 사람 좀 심성이 좀 독하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코도 좀 번듯하고 이렇게 코가 보면은 남자들 보면은 이 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좌로 쉬고 우로 쉬고 이런 식으로. 근데 코가 이렇게 휘어지면은 좀 남자가 좀 바람둥일 수도 있어요. 좌우로. 그래서 코도 좀 살펴야 돼. 코가 잘 생겨야지 이제 또 배우자복도 좋은 거니까. 코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좋은 여자라는 걸 증명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. 그래서 주름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, 그리고 입술, 광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. 광골이 남자가 광골이 이게 든실하면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, 한번 설명드릴게요. 눈이 나왔고, 코 이렇게 나왔고, 눈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이렇게 됐는데 광골이 이렇게 동글동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광골은 좋은 광골인데 이 옆에서 이렇게 광골이 옆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
광골이 옆으로 횡골됐다는 얘기예요. 여기가 옆광대가 이렇게 풀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. 여기가 이 옆광대가 튀어나오면 안 좋아요. 이거 횡골이라고 그러는데 광대가 좀 앞으로 좀 동글동글 웃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.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평소에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면 좋은 건데 이 광골이 옆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걸 횡골이라고 해요. 횡골. 예. 이렇게 광골이 횡골되면은 마누라 팹니다. 이런 사람들은. 예. 조심해야 돼요. 이런 분들은 좀 배우작감으로 좀 피해야 돼요. 예. 뭐 본인이 만약에 뭐 맷집이 좋다 그러면 뭐 너무 사랑하고 그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수틀리면은 이렇게 좀 폭력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극처지상이라고 볼 수 있죠. 예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깜빡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. 예. 잘못하면. 그래서 광골이 이런 식으로 볼록 과장되게 좀 보일까요?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여기 눈썹뼈도 볼록 튀어나와요. 이렇게 보면은. 예. 이런 식으로. 이런 사람들은 광골이 횡골된 사람들은 좀 배우자로 피하는 게 좋다. 예. 그리고 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 저번에 뭐 무슨 치화구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. 예. 남자 입술도 마찬가지예요. 남자 입술도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. 이게 좀 흉해요. 남자 입술이 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 입술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. 아니면은 코가 이렇게 있고 입술이 이렇게 있는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. 앞으로 이런 식으로. 이것도 조금 배우자한테 안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투쟁심이 강해요. 이런 사람들은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. 그래서 뭐잘 싸워 이런 사람들은. 그러니 뭐 마누라가 좀 뭐 잘못하고 뭐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런 사람들이 따다다다 하는 거죠. 뭐 집안 살림은 뭐 어떻게 하냐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친구로 둬도 피곤합니다.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친구들하고도 뭐 싸움 많이 해요. 말싸움 많이 하고 투쟁심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. 그리고 아랫입술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. 아랫입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많이 튀어나오면은 잔소리 엄청 심합니다.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잔소리 심해요. 여자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있어요. 고집 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상에서는 고집스럽고 뭐 우둔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좀 천한 부류로 본다 그랬잖아요. 이러면은 배우자가 굉장히 피곤합니다. 네, 피곤해요.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. 그리고 윗입술이 약간 얇은 사람들도 있잖아요. 윗입술이 이렇게 얇은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큰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러나 사람이 굉장히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. 냉정한 면이 있고 이기적인 면이 좀 있죠. 네. 줄 줄은 몰라. 받을 줄만 알지. 입술. 이러면은 요런 입술도 좀 약간 피하는 게 좋아요. 네. 와이프가 말라 죽어요. 잘못하면은 그냥 잔소리 따다다다 맞고. 네.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 극처지상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면은 딱히 이렇게 과부상은 있는데 극부지상에 대해서 극부지상은 이런 관상이다 그래서 쭉 나온 거는 있는데 철을 극하는 관상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게 상세하게 이게 분류된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문적으로 이거 오늘 간단하게 한 거고요. 이건 한번 상서를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
정리를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 안 드렸는데, 남자 그 피부가 있는데, 피부가 좋아야 돼요. 이게 사람은. 이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네 가지의 그런 핵심 요소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피부가 들어가거든요. 네. 피부가, 그런 분들 보셨어요? 이 피부가 남자인데, 피부가 약간 시커먼 듯 하면서, 땀구멍이 굉장히 커. 귤 표면, 귤껍질처럼 땅구멍이 굉장히 크면서 이 땅구멍 안에 무슨 깨가 박힌 것처럼 까맣게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땅구멍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 가운데가 깨가 낀 것처럼 이런 식으로. 이건 뭐 현미경 100배 이게 확대해서 본 겁니다. 이게 땅구멍. 그러니까 귤껍데기라고 부르는 거죠. 귤껍데기 피부를 가진 남자. 귤피. 그래. 귤피 피부. 피부의 관상, 상, 이런 사람. 이런 관상도 실은 좀 약간 그 마누라를 극하고 뭐 어떻게 뭐 외지로 떠돌아다니는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이런 사람. 그래서 이 남자 이 피부가 굉장히 이런 귤 껍데기 같으면서 그 안에 막 깨가 막 송송송송 박힌 것 같은 때가 낀 것처럼 그런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도 극처지상 중에 하나예요. 이것도 좀 약간 좀 중요한 겁니다. 남자 피부가 중요한 거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 전체가 그런 사람이 있고, 요 척척, 여기 눈끝에, 척척 부분에 그런 뭐 줄피처럼 그렇게 돼 있다. 그러면은 좀 약간 철을 극하는 상일 수도 있어요. 안 좋은 거죠. 배우 작감으로. 운명적으로 또 이제 그 좀 극철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그거는 뭐냐면은 본인 운명이 좀 약간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. 뭐 마음이 굉장히 뭐 나쁘고 그런 것보다도 마음씨도 착한데 좀 이런 상이면은 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좀 어렵죠. 좀 관상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과업상 했으니까 이번에는 호래비상 한번 했습니다. 호래비상. 그래서 좀 마누라한테 해로운 그런 관상, 극처지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봤고요. 요거는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